안녕하십니까. 한국성공 CRM팀 이유준입니다. 오늘은 이맘때 벼농사에서 큰 피해를 입히는 주요 병해충을 살펴보고 방제 방법과 관련 약재를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보통 이맘때쯤 벼농사를 괴롭히는 병해충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해충은 바로 홍명나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명나방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우리나라에는 남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강력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 타고 날아온다 하여 비례해충이라고도 합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들에게는 최적의 타이밍인데요. 보통 성충은 7월 말에서 8월 초, 2세대 성충은 9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밀도 높게 발생합니다. 성충 한 마리가 대개 80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산란하여 증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유충은 특성 자체가 습한 곳을 좋아하며 벼 잎을 길게 원통형으로 말고 그 속에서 벼 줄기에 즙을 빨아먹습니다. 피해를 받은 잎은 표피만 남아 백색으로 변하게 돼 광합성에 지장을 미치고 이는 벼알에 정상적으로 익지 못하게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충은 벼 잎을 말고 갉아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제 약재가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벼 잎에 충분히 약재가 퍼져 유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달성이 우수하여 빠른 섭식 저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비계니, 나노진, 애니충, 빅뱅 등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비계니의 경우 멸구류와 같은 미소해충까지 동시 방제 가능한 뛰어난 약재입니다. 한 가지 더! 질소 시비량이 많고 이양 시기가 늦은 가루쌀 생산단지와 이모작농에서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주시고 날아오는 횟수가 많아 밀도가 높을 때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회까지 약재가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기상사항이 다르지 않아 홍명나방 방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어 풍작까지 같이 힘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해충은 이화명나방입니다. 홍명나방 멸구류와 더불어 벼 생산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해충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1년에 2번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통 1화기, 2화기 나눠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1화기는 6월 초에서 중순경에, 2화기는 8월 초가 최성기입니다. 1화기에는 벼잎 가운데가 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해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여 죽고 2화기에는 이삭이 팰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쭉정이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화기 유충에 의해서는 벼 줄기 수가 감소하는 거고 2화기 유충에 의해서는 이삭 수가 감소하여 두 번에 걸쳐 생산량을 감소시켜버립니다. 물론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화명나방이 지방의 환경에 따라 적응하여 발육 단계까지 필요한 누적 기온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발생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지방은 5월에서 6월까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방제 적기를 효과적으로 잡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1화기는 성충이 최고 발생량을 보인 후 11일에서 17일 내지 사이로 대체로 6월 중순경이 효과적이고 2화기는 성충이 최고 발생량을 보이고 5일에서 7일 사이로 대체로 8월 초에서 중순이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1화기를 선제적으로 잡아주기 위해 입제를 사용하시면 처리가 편하시고 벼물 바구미 등 초기 해충까지 동시 방제가 사용 가능합니다. 2화기에는 홍명나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희석 제형의 약재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세 번째로 살펴볼 병에는 도열병입니다. 도열병균은 균사 상태로 벽시에서 월동하거나 병든 잔재물에서 겨울을 보내고 점염원이 되어 바람에 날려 공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기주에 도착한 병원균은 볏잎이 젖어있는 것과 같은 습한 상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라도 기온이 낮아질 때, 냉해가 올 때 그 발생 정도가 심각한데요. 출수기 전후로 강우가 지속되어 일조량이 적거나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게 사용됐을 때 전염률이 높아집니다. 도열병은 벼의 전 생육기를 통하여 잎, 마디, 이삭목, 이삭가지, 겨알 등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삭도열병 중 목도열병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상목이라고 하는 벼 대 끝, 이삭이 달린 부분이라고 하죠. 이곳에 도열병균이 침입을 받으면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위쪽은 말라버려 벼알이 불임이거나
쭉정이가 되어 하얗게 말라버립니다. 이 외에 가지나 벼알 혹은 잎이 침해를 받으면 회백색이나 갈색의 포자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식 간격을 조절하여 통기성을 확보하고 당연히 질소질 비료의 과다 시비는 피하셔야겠죠? 포장 내에 찬물이 나거나 들어오면 냉도열병이 걸리기 쉬우니 물 관리에 주의하시고, 특히 보식, 땜질 하신다고 논 가장자리에 두는 모충도 전염원이 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육기 전반적으로 등록 약재를 이용한 적기 방제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시기별 약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모판을 만들 때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살균 살충제, 즉 육묘상 처리제를 사용하는데요. 슈퍼레전드 잎제, 투캅스 잎제, 다카바에스 잎제, 다카바 레전드 잎제를 추천드립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드론으로 많이들 살포하시죠? 수도 후기 경협 처리제로는 클린 액상 수화제, 벼천왕 골드 액상 수화제, 벼천왕 유제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수도에 생기는 병해충과 방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잘 마무리하시어 수도 병해충으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